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x와 y 변수를 둘로 갖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우리 직선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a'x, b'y, c'은 0. 이 직선 두 개에 대한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평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 둘이가 겹치는 거야. 일치한다. 까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요 내용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수직으로 만난다. 서로 수선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직선 하나랑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수직 관계인 거.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차 함수 형태로 한번 살펴볼게. 자, 요거를 L, 요거를 M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L이고 얘가 M이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서로 만나. 기울기만 다르면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쯤 만나게 돼요. 그리고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서로 M 프라임,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지. Y절편이 같아버리면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돼.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 이 m이라고 하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이항하고 마이너스 b를 나눴을 때 x의 개수지.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 x의 개수의 b분의 y의 개수의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얘네들 둘이가 다른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한 경우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아. 그런데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분의 c', 얘네들 둘이는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이 x에 대한 개수의 b, y에 대한 개수에 대한 b로 정리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면 x에 대한 개수의 b는 서로 같아. 그런데 이 b분의 b'이랑 c분의 c', 얘는 요 녀석이랑 서로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c분의 c', 얘는 이거랑 달라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개수의 b와 y에 대한 개수의 b는 같지만 상수항에 대한 개수의 b는 서로 다르다. 얘네들이랑. 자, 일치하는 경우는 이것까지 이꼴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x에 대한 개수의 b와 y에 대한 개수의 b와 상수항에 대한 개수의 b가 서로 모두 다 같으면 얘는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냐? 두 식이 같다.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있어. 그리고 얘는 2x 더하기 2y 더하기 2가 있어.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거야. 왜? 개수의 b가 같으니까. 알겠죠? 개수가 같은 경우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워볼 수직으로 만난다. 얘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뭐 수투 과정이나 그 다음에 미적분 과정에서도 법선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보고 법선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정리를 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난 직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니까 정리하면 b, b', a, a'. 이게 마이너스 1.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a, a' 더하기 b, b'. 곱해서 좌변으로 이항한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x에 대한 개수와 y에 대한 개수를 각각 곱했는데 더해서 0이 된다? 그럼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수선 관계다라는 거지.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특히 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답이 안 돌아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두 개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직선을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을 했던 거를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결국에는 이 1차 방정식에서 교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근이지. 근. 그리고 이 x에 대한 개수의 b, y에 대한 개수의 b,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에 대한 b. 얘네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뭘로 정리를 했었냐면은 1차 연립 방정식이 근을 갖는 경우, 근이 없는 경우,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배운 내용이기도 해.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야. 자, 이 내용 정리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에 1번 한번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절편이 4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4,0을 지난다. 그럼 이 기울기 알고 한 점 하니까 우리는 직선 구할 수 있다. 자, 먼저 기울기 한번 구해보죠. 2분의 4. 기울기가 2네. 그리고 이 점을 지납니다. y는 2에 x-4, y좌표는 없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2x-y, -8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가지고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도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x 좌표가 1이 되고 y 좌표가 2가 됐을 때 이 방정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거야. 대신 x에 대한 개수랑 y에 대한 개수를 우리는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차 함수꼴로 뒀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직선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2항해서 2 나누는 거니까 2분의 3. 직선에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2분의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기울기로 갖는다. 그러면 저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내가 정리를 했다. 그러면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b는 2분의 3에. 그러면 이 b 대신에 정리를 해준 다음에 a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소거 가능하죠. 따라서 x 더하기 1, 그럼 양변에 2 곱해볼까?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2는 0.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11번은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얘네들 둘이가 서로 평행하대.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 x의 개수의 b는 같은데 뭐랑 y의 개수의 b랑 그런데 상수항에 대한 개수의 b는 그들과 다르더라. 자, a분의 1은 a 더하기 2분의 a. 그런데 얘는 2분의 1이랑은 서로 다르더라. 자, 일단 앞에 있는 방정식부터 한번 해결해 보면 양변에 a 곱하기 a 더하기 2를 곱하면 정리가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a가 2라고 한다면 둘이 같은 건 맞아요. 대신 2분의 1로 갔겠죠. 그럼 결국 2일 때는 어떨 때? 얘는 일치할 때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는 지난다. 즉 교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1을 이 직선이 성립해야 되고 1,1이 이 직선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1,1을 각각 대입을 해서 문자를 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a 더하기 5는 0.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5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B 더하기 E 더하기 C는 0. B하고 C 사이의 관계가 하나 나왔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두 개니까 결국에는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걸 수직 관계로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X에 대한 계수들, Y에 대한 계수들. 근데 A는 마이너스 5라고 계산했으니까 얘네들을 더했는 게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B는 5가 될 것이고 대입해주면 C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 요거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2번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래.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일단 첫 번째 2등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 지나야 된다? 중점을 지나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중점 M의 좌표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이 점에서 수직인 직선.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점 B가 3,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중점의 좌표는 X 좌표들끼리 더해줘서 나누기, Y 좌표들끼리 더해줘서 나누기.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선분 AB의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선분 AB에 대한 기울기를 안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1차적으로 얘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좌표가 1일 때 Y 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쌤이 A, B를 그냥 임의로 잡아서 그냥 좌표만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랑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뭐 좌표 평면 그려서 하나하나 점 그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도형을 2등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선분 하나 만들어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들만 찾아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직 2등분은 2등분 하나, 수직 하나, 조건 2개 숨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제 13번에서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이 경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직선 3개가 서로 모두 평행하다면 교점이 없겠죠.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꼭지점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선이 교점을 지나 다른 하나 직선이 하나의 직선과 평행한 경우, 즉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마찬가지로 교점이 몇 개? 2개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케이, 그러면 교점을 갖자. 다른 직선도 그 교점을 가져버리는 거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 2개가 보통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세 직선이 평행하다, 둘만 보더라도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금방 체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첫 번째 경우는 잘 없는데 쌤이 이 경우까지 소개를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리면 다른 직선 하나도 계수의 미지수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2번, 3번 이 두 가지 경우만 해당이 되겠네. 자, 그러면 2번은 이 x-y는 0이라는 직선과 5x-ky는 15라는 두 직선, 얘네들 둘이가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더하기 y는 2라는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 지금 둘씩 묶어주면 이렇게 둘 묶어줄 수 있는데 얘네들 둘은 이미 평행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네 둘 각각 평행한 경우 생각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서로 평행합니다. 5분의 1이 k분의 1입니다. 따라서 k는 5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 평행한 경우는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1.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이 두 가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이 두 직선은 뭐 미지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교점 찾을 수 있겠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2x는 2.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1, 그리고 y좌표가 1. 이게 교점 좌표가 되겠네. 그러면 그 교점을 누구도 얘도 지나버리면 안 된다고. 따라서 5 빼기 k는 15.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까지. 세 가지 경우가 조사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를 봤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자,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있네. 다음 중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보면 우리는 수직거리, 얘를 직선이 아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직선 위에 여러 가지 점들이랑 이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수직거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직선을 1차 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맞닿는 지점이 있겠다, 그죠? 그럼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결국 PH를 우리는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PH라는 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 주어진 직선에 X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 양의 제곱근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대입해 주는데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런데 거리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양의 제곱근 분의 절대값 대입. 이렇게. 자, 아까 우리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이게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행하다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떤 한 점을 잡더라도 다른 직선의 수직거리, 얘네들이 모두 다 일치한다. 즉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두 직선 중에서 아무 직선의 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리는 일정하니까요. 요 내용이랑 두 개만 정리해놓고 문제 볼게요. 예제 14부 보면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2더라.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양변에 4 곱해서 이항해주면 3x-4y 더하기 2k는 0이더라. 그럼 이 직선에서 2,3까지 거리가 2더라. 이런 식으로. 자, 거리가 2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근 분의 대입 더하기 2k. 절대값. 자, 이 결과는 5가 되는 거니까 그럼 12 마이너스 6 더하기 2k에 대한 절대값이더라. 자, 그럼 절대값이니까 이 값이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다 를 만족하는 k를 찾아주면 되겠네. 16이니까 8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예제 15번에 있는 예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오더라. 그러면 주어진 직선의 한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보통 직선 위에 한 점을 선택을 해줄 때 어떤 점을 선택해주면 좋냐면 x절편이나 y절편을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직선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는 결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x값이나 y값 중에 하나가 0이 된다고 한다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점들 중에서 0,5를 선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대입해보자. 얘가 2루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10이 되는 거니까 k는 15 또는 마이너스 5.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구하려면 필요한 게 밑변 길이, 그 다음에 높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BC를 밑변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 그러면 BC 길이는 두 점 사이 떨어진 거리니까 16에 36 제곱근. 얘가 52네요. 그러니까 2루트 13. 그리고 높이는 다른 한 점에서 이 점까지의 수직거리, 얘가 높이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직선 BC의 방정식이 되겠네.
자, 두 점 사이에 떨어진 다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2.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y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식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y는 3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4. 그래서 3x 더하기 2y에 더하기 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직선에서 점 A까지 떨어진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대입해주면 6 되고요. 대입해주면 10 되고요. 더하기 5 절대값. 그러니까 높이는 루트 13분의 21. 자, 밑변 길이가 어디 갔노? 밑변 길이가 여기 있고요. 높이가 여기 있으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정리하자. 그러면 42에 나누기 2니까 20.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한 변 길이 구하고요. 떨어진 수직거리 구해서 넓이 구하는. 자, 그런데 쌤이 이런 방법도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점 A, 점 B, 점 C가 있는데 만약에 좌표가 x1, y1, x2, y2, x3, y3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2분의 1에 절대값을 길게 적어줍니다. 뭐 점 순서는 A, B, C 순서대로 해도 되고 B, C, A 순서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X좌표는 위에, Y좌표는 밑에. X좌표는 위에, Y좌표는 밑에. X좌표는 위에, Y좌표는 밑에. 마지막으로 처음에 적었던 거 한 번만 더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곱해서 더 해주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곱해서 전부 다 빼줍니다. x1, y2, x2, y3, x3, y1 빼기 x2, y1, x3, y2 그러면 넓이가 톡 튀어나와요. 실제로 이 내용은 행렬이라는 단원에서 행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점 좌표가 주어졌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뭐 단답형이야. 혹은 객관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하나까지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도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한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값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 제가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4. 처음에 적은 점은 한 번만 더 적자.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네들은 곱한 다음에 더 해준다. 오른쪽 위로 애들은 곱해서 빼준다. 그러면 더하기 15, 빼기 2, 더하기 8. 정리 한번 해보자. 둘 다음은 16이고요. 21이고요. 36이고요. 34고요. 40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똑같죠? 삼각형 넓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책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점 중 하나를 0,0으로 놓고 그럼 0,0으로 놨으면 이 x2가 있는 자리 그 다음에 y2가 있는 자리 얘네들 전부 다 0이 되겠죠. 요게 아마 책에 소개가 돼 있을 건데 쌤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요 내용만 정리하고 다음 예제. 이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죠?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L까지 떨어진 거리랑 M까지 떨어진 수직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요. 각을 2등분 하는데 길이 같고 빗변 길이 같고 직각이기 때문에 RHS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수가 있다는 거지. 각의 2등분선을 묻는다. 그러면 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자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점일 때 마찬가지, 이 점일 때 마찬가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들이 전부 다 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자취인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하나의 직선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 두 개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x, y를 하나 잡아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점 P에서 EX-Y 1은 0까지의 거리 정리 한번 해보면 루트 5분의 대입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냥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b-1의 절대값이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P에서 x 더하기 2y-1은 0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 5분의 a 더하기 2b-의 절대값. 이 두 개의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서 소거시켜주고 나면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줘야 되는데 a랑 b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럼 이 말 뜻은 그냥 그 자체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다른 녀석의 부호 반대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2a-b-1은 a 더하기 2b-1과 그냥 그대로 같거나 2a-b-1은 -a-2b 더하기 1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소거합시다. a-3b는 0. 정리합시다. 3의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직선을 이뤘어. x-3y는 0 이라는 직선. 3x 더하기 y-2라는 직선. 직선이 두 개 나왔지? 뭐 때문에? 떨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직선은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두 개의 직선을 한 번에 다 찾아낸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놓는다라는 거. 되겠습니까?